오늘 배울 거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 이제 4가지 종류의 함수가 나올 거야. 이 중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함수 부분이 2가지가 있어.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하고.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사실은 이 단원의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뭐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1대1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1대1 함수는 여기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어. x랑 y가 일단 연결이 돼야 되고, 함수여야 돼, 무조건. 함수라는 계산이 개념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거든? 이거는 내가 대학생 때도 이거 봤을 때 진짜 저게 무슨 말이지 되게 엄청 고민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y 값이 겹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1대1 함수의 첫 번째, y 값이 겹치지 않는다. y 값이 겹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설명을 의미하냐? 이 2가지 그림을 좀 한번 비교해 볼게. 이 그림 같은 경우는 함수는 가능해. 함수에서는 무조건 x가 y만 하나 선택을 하면 돼. 아직 뭐 겹쳐도 되고 겹치지 않아도 되고. 하지만 1대1 함수는 안 되는 거야. 1대1 함수는 y가 겹치면 안 된다며. 얘가 이제 1을 넣었을 때도 a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도 a가 나오지. 이러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자, 그럼 이걸 보면 얘는 함수 맞지. 무조건 x 하나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리고 1대1 함수도 맞는 거야. 그래서 y의 값이 겹치는 것만 없으면 되는 거지.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1대1 함수는 그럼 저렇게 나란히 연결해줘야 되냐? 아니야. 이런 것도 돼. y가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굳이 나란히가 아니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거는 이런 거다. 1대1 대응은 일단 1대1 함수의 개념이 아예 포함이 돼 있어.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개념을 다 갖고 있겠지. y 값이 겹치면 안 돼. 함수는 함수인데 y의 값이 겹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둘이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제 이름을 다르게 부를 거 아니야. 이유가 뭐냐? 1대1 함수는 치역하고 공역이 있으면 공역이 더 커도 돼. 같아도 되지만 이렇게 돼도 되는데 1대1 대응은 치역하고 공역이 무조건 같을 때만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x랑 y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x가 a, b, c가 있어. y는 1, 2, 3이 있다고 치자. x가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며. 잠깐만, 1, 2, 3 말고 1, 2, 3, 4까지. x가 하나만 선택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고 쳐. 1이 남지.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야 가능하지만 y가 안 겹치니까 얘는 돼. 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개수부터 차이가 나는 거야. x랑 y랑 개수가 똑같이 시작을 해야지 1대1 대응인 거고, 개수가 다르면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보기 3번에 보면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1대1 함수를 한번 그려볼까? 1대1 함수가 없네.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할게. 1대1 함수인 건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 한번 해볼게. 자, 1대1 함수 다시 한번 특징. 1대1 함수는 일단 함수야. 그러니까 x가 무조건 하나 선택해야 돼. 그리고 y 값이 겹치면 안 되지. 자, 기억을 보면 1이 선택을 한 게 없지.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자, 니은 같은 경우는 x가 뭐든지 다 선택을 했지. 근데 y가 하나 겹치지. 이래서 이제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자, 디귿도 안 되지. 다 0에서 이제 겹치니까. 그 다음 니을은 되는 거야. 미음은 안 되지. 왜냐면 0이 2개를 선택했지. 얘는 함수도 아닌 거야. 안 되고 비읍도 가능하지. 자, 그럼 이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다가 추가로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지금 보면 얘는 뭐 아예 함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억 빼고, 그 다음에 아까 미음에서도 아예 함수가 아니었으니까 빼고, 니은에서 보면 y값이 겹치지. 1대1 함수 아니었었지. 1대1 함수 아니잖아? 그럼 1대1 대응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얘가 더 상위 개념의 집합이니까. 디귿도 아까 안 됐었지? 그것도 안 돼. 자, 리을을 보면은 얘는 공역은 0, 1, 2, 3이야. 공역.
0, 1, 2, 3이고 치역도 똑같지. 선택된 애들. 비읍도 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1대1 대응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리을하고 비읍만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떤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냐에 대해서 배웠거든? 함수가 맞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는 세로선을 긋는다고 했었어. 세로선 그려서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어디서든지. 그런데 지금 배울 거는 1대1 함수 그래프, 추가로 1대1 대응 그래프까지 같이 볼 거거든?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자, 특징이 가로선을 그려봐야 돼. 가로선을 그렸을 때, 전부, 모든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가로선을 그렸을 때, 안 만나는 것도 1대1 함수라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거,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는 보면은 가로로 선을 그렸을 때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하나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가로로 선을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지. 어디에서든 다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가로로 선을 그렸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지. 얘는 이제 1대1 함수가 아닌 거지. 그래서 가로선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1대1 함수야. 안 만나는 부분이 있어도 1대1 함수야. 근데 두 점 이상 만나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거야. 1대1 함수가. 자, 그럼 요게 근데 추가로 1대1 대응은, 자,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를 구분하는 게 이번 시험의 핵심이거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요 개념을 기반으로 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거 1대1 대응이야. 얘도 이제 오케이라고 할게. 자, 안 만나는 부분이 있어? 그럼 안 돼.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두 점 이상 만나는 건 뭐 당연히 얘는 1대1 함수에서 맞았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가운데 있는 요 설명, 여기에서 갈리는 거야.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그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래프가 뭐가 있냐면,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2학년 가면은 지수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이렇게 함수를 그려보면은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근데 안 만나는 부분이 생기지. 이렇게 되면은 1대1 함수가 맞는 거야. 1대1 함수라고는 볼 수 있어. 근데 1대1 대응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두 개 차이점이 뭐였냐? 1대1 함수는 가로로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지만 안 만나는 부분이 있어도 이렇게 1대1 함수로 얘기했었어. 하지만 1대1 대응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게 왜 그랬었냐면은 1대1 함수는 치역하고 공역이 이런 관계여도 돼. 커도 되고 같아도 돼. 하지만 1대1 대응은 무조건 치역하고 공역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안 만나는 부분이 있다는 게 공역의 치역이 아닌 공역인 거거든. 예를 들어서 y집합이 1, 2, 3, 4가 있어. 얘네 3개만 치역인 거고 나머지 이제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이 그래프로 그려지면 이렇게 빈 부분이 생기는 거야.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지. 1대1 함수 특징이 y 값이 겹치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지. 그러니까 이제 x 하나가 이제 1을 선택을 했어? 그럼 x2는 1을 선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 그러면은 y 값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x가 두 개인지를 보려면 가로선을 그리는 거야. y 값이 어떤 특정 값이 있어. 그럼 여기에 두 개가 걸리면 x가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지. 3, 4번은 안 배웠으니까 지금 이제 1번하고 2번 구분하는 것만. 1대1 함수는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야. 일단 함수 그래프 판단하는 방법. 가로선을 그려보는 거야. 그랬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나지. 기억돼. 자, 1대1 대응도 돼. 왜냐면 두 개의 차이점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 같은 경우는 안 만나는 부분이 있어도 되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 만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 차이거든. 자, 니은도 가로로 그려보면 한 점에서 만나. 근데 안 만나는 부분도 생겨. 1대1 함수는 되는 거야. 하지만 대응은 안 되는 거지. 니은 이제 그런 차이인 거고.
디귿은 y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생기지. 이러면 1대1 함수가 될 수 없어. 얘도 자연스럽게 안 되겠지? 리을은 어디에서 그려도 다 한 점에서 만나지. 오케이, 디귿 되는 거야. 미음은 세 점에서 만나버리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비읍은 안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엄청 많이 만나지. 이런 거는 아예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자, 항등 함수가 뭐냐면 이게 엄청 중요한 함수거든. 근데 이번 그 2학기 때 기말 부분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항등 함수를 좀 거쳐서 나오는데, 항등 함수가 뭐냐? 얘는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는 그런 함수야. 가장 대표적인 함수로는 y는 x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대입한 그대로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항등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관계도 한번 보면은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3 대입하면 3 나오는 그런 부분을 항등 함수라고 하는 거야. 자, 상수 함수는 x가 없어. 이런 함수가 상수 함수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x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fx는 이렇게 설명하면 오른쪽이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뭘 대입하면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x가 여기 있어도 여기엔 x가 없거든. 적용할 게 없는 거야. 그냥 얘는 답정로야. 딱 그냥 무조건 3일. 1을 넣어도 3이고 2를 넣어도 3이고 3을 넣어도 3이고 계속 3이 나오는 거지. 이런 걸 상수함수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은 대충 알아듣는데,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랑 둘이 같이 설명하면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이건 확실하게 좀 구분을 하고 가야 돼. 자, 항등함수는 정해져 있어. y는 x 함수니까 리을만 돼. 항등함수. 그다음 상수함수도 정해져 있어. 비읍이야. 지금 f는 1대1 대응이고, g는 상수함수고, h는 항등함수인데, 자, 상수함수는 뭐라고 했냐면 얘는 뭐를 대입해도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으니까 gx는 항상 똑같은 숫자로 나와. 뭔지 몰라 아직. 안 나와 있고, 항등함수는 x를 넣으면 x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대부분 항등함수를 먼저 보는 게 좀 편할 거야. 자, h2라고 나와 있어. 이 함수에다 2를 넣네? 그럼 얘는 2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가를 정리를 해보면 f0은 2라는 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는 g1은 2가 나오는 거야. 근데 gx가 상수함수잖아. 1을 넣어도 2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2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g2를 보면은 얘는 상수함수니까 얘는 2지. 정답이. 그 다음에 h2는 항등함수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f2만 나왔지. 근데 fx는 이게 1대1 대응이잖아. 얘는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0, 1, 2가 있고 0, 1, 2가 있는 거야. 일단 아까 처음에서 뭐라 했냐면은 f0, 2라 그랬지. 얘는 2를 골랐어. 그럼 1과 2는 얘네들인 건데 겹치면 안 되지. 1대1 대응이니까. 근데 그 관계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 f0이 2니까 얘는 2야.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뭘 대입해야 되냐면 여기가 1이어야 되고 여기가 이제 0이어야겠지. 잠깐만, 지금 남는 게 1, 2구나. 아니지, 0, 1이지.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 fx 부분 같은 경우는 뭔지 모르니까 추측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나왔지? f2는 1이다. 그래서 이거 덧셈하면 하면 돼. 그러니까 항상 문제풀이를 할 때 항등함수나 상수함수를 먼저 봐주고, 특히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계산하고 마지막 마무리 1대1 대응을 이제 추리를 해야 돼. 자, 1대1 대응은 어떤 그림이어야 되냐? 얘는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배웠거든? 증가함수랑 감소함수가 뭐냐면 함수 전체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가장 대표적인 거는 1차 함수. 그러니까 항등함수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 y는 x야.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지. 1대1 대응 그래프라는 걸 확인해 보려면 가로로 선을 그렸을 때 어디에서든 한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러려면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해야 돼, 반대로.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이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겠구나 생각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범위가 x의 범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 x가 0부터 1까지래.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줬는데 잘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게. 0부터 1까지면은 x는 0, x는 1이지. 이렇게 세로선 두 개를 그린 거고 이 사이에 0, 1뿐만 아니라 2분의 1, 3분의 1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 모든 거를 다 선을 그어보면은 이게 전부 다 색칠될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영역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는. 그런 식으로 가면은 y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돼 있잖아. y인데 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도 영역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이면서 동시에 얘인 부분인 거는 여기 얘기하는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지나간다 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안에다가 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 1차 함수를 그릴 거란 얘기야. 그럼 1차 함수를 그려지는 방법 여러 가지잖아.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 안에서만 볼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질 수가 있는데 얘는 반드시 꼭 끝에서 끝을 지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는 함수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반대로 여기에서 여기를 지나는 함수를 하나 만들든지. 왜 그런 거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잖아?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 했냐면 1대1 대응은 가로로 그렸을 때 어디에서 한 점에서 만나야 되지. 근데 안 만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지. 지금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영역 내에서는 가로로 그렸을 때 안 만나는 부분이 생기지. 이러면 1대1 대응 조건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끝에서 끝을 지나가게끔 만들어요. 자, 그럼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좌표가 1,2거든? 1,2를 지나고 또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이 두 점을 지나는 함수가 얘인 거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증가하지. A가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이제 1번 문제의 정답이 얘인 거지. 이게 이제 대입해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요. 1차 함수. 이건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0,2 여기는 1, 마이너스 이 두 점을 지나는 거지. 그런 1차 함수를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푸는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저 테두리 안에서 양쪽 끝에 지나게끔 함수 이제 대입해서 만드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에서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 내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 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가 함수여야 돼. 또는 감소 함수여야 돼.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제가 이제 축방이래. 꼭지점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거든? 여기를 지나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 거야. 이런 함수인데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을 갈았지. 전제 조건을 달아놨거든. x의 범위를. 이게 꼭 필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함수 자체로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가로로 선 그었을 때 두 점에서 만나지. 이거 안 돼. 근데 딱 반 자르잖아? 그럼 가능해. 오른쪽은 증가함수 아니면 반대쪽을 하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k의 범위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 일단 k는 일단 2가 되겠지? 아니, 마이너스 2지? 여기라고 하면 좋겠지만 여기 아니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여기서부터 해도 돼. 어쨌든 여기서부터 해도 이쪽은 증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k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어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잘라서 반쪽짜리 가지고 1대1 대응 만드는 문제도 있다는 거지. 자, 요거는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일단 첫 번째, 0보다 크고 나왔다. 0은 요 가운데고 0보다 크고 나왔다면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함수 얘를 한번 그려볼게. 이 함수 같은 경우는 y절편 1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이렇게 두 점을 지나게 돼 있어. 근데 0보다 큰 쪽에만 그리려면 그래서 여기만 그리는 거야. 1번 함수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만 그리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2번 함수. 2번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울기가 1차 함수는 맞는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그리고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제 왼쪽에만 그려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야 1대1 대응이 되겠냐 이거지.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돼. 함수 전체 다. 근데 오른쪽 부분만 봤을 땐 증가지.
그러니까 왼쪽도 뭐 이게 기울기가 똑같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기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기든지 해서 어쨌든 증가는 해야 돼.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의 그래프가 증가하려면 기울기가 0보다 커야겠지. 이런 조건이 달려있는 거지. 함수가 그리려면 이런 식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식이나 이렇게 그려줘. 여기서는 지금 기울기만 놓고 따지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이 문제에서는 안 나오는데 아마 밑에 이제 변형 문제가 한번 나올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0일 때 함수가 지금 0보다 오른쪽, 0보다 왼쪽 함수를 두 개로 나눴잖아. 이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 치자고. 이렇게 하면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되지. 가로로 그었을 때 빈 부분이 생기잖아. 안 만나는 부분. 이러면 1대1 대응 아니야. 그래서 꼭 여기를 꼭 지나야 돼. 여기가 뭐였었냐면 아까 0,1이거든. 근데 이거는 대입을 해보면 맞게 돼 있어. 이거. 왜냐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대입해보면 0 대입하면 없어지고 1을 남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꼭 여기. 뭐라고 될까? 이 만나는 점? 교점이 꼭 있어야 돼. 교점을 꼭 지나야 된다는 거. 자,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x에서의 x로의 상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함수라 그랬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등함수는 그냥 y는 x라는 함수 하나밖에 없어. 근데 다른 함수를 내가 항등함수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그냥 항등함수거든? 근데 이렇게 3차나 뭐 더 이상의 함수들을 가지고 항등함수를 만들려면 x를 조절하면 돼. 될 수 있는 애들을 좀 제한시켜버리면 가능해. 그래서 그냥 항등함수가 되도록 해라고 하면은 그냥 fx는 x라고 생각하면 돼. fx가 이제 이거고 얘랑 이제 x랑 같다는데 x 왼쪽으로 넘기면 얘랑 계산해야 되지. 아까 난 이거랑 계산했어. 잘못해가지고 어쩐지 숫자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조립제법 해보면 1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인수분해 되지. x-3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근이 1하고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나머지 설명은 아까 얘기했듯이 x집합이 이제 요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합이 여러 개 또 나올 수 있어. 그 중에 최대 집합이니까 s는 셋 다 들어간 거 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를 다 더하면 되겠지. 자, 이거는 각자 1번 따로 방식을 다 알려줄게. 이건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 나중에 확률 가서도 많이 쓰일 거니까.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일단 함수 성질부터. 함수는 x가 무조건 y 하나만 선택을 하면 돼. 그래서 x집합인 a가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는지만 볼게. a는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냐면 1, 2, 3, 3개를 선택할 수 있지. 자, b도 1, 2, 3 선택할 수 있지. c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해주는 거야. 왜냐면 a가 몇 개 선택했어, 뭐 선택했어, 뭐 선택했어 이렇게 다 따로따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곱해주는 거야. 결국은 이건 이제 27이 되겠지. 이거 책에 보면은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 공식 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이거는 이제 이해를 좀 해줘야 돼. 다음 두 번째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의 특징. 함수는 함수인데 y가 겹치면 안 돼. 자, 그러면 a가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냐? 일단 a 먼저 선택을 한다 치면 세 가지 선택할 수 있지. 자, b는 그러면 두 가지야. 왜냐면 셋 중에서 a가 뭐를 선택을 했으면 그거 빼고 나머지 두 개. c는 그럼 한 가지겠지. 그래서 얘는 3, 2, 1 곱해야 되니까 6가지. 그 다음에 3번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fx가 어떤 상수로 일정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1로 일정하게 나올 수도 있고 2로 일정하게 나올 수도 있고 3으로 일정하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자면 a, b, c가 1에 몰빵하든지 아니면 2에 몰빵하든지 3에 몰빵하든지 해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y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곧 정답이 되는 거야. 하나만 더. 이게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좀 쓸데기 없어서 안 나온 것 같아. 상등함수. 상등함수 같은 경우는 y는 x밖에 없지. 1은 1, 2는 2.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a랑 1이 다르니까 안 나오지만 얘를 1, 2, 3으로 만약에 문제 푼다면 상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야. 1, 1, 2, 3, 3 딱 그렇게 나란히 연결된 것밖에 없어. 상등함수는 한 개 나올 것이다.